좀 뛰어넘고 그거는 개별적 질문으로 해결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186페이지 있는데 여기 있는 문제 한번 다 풀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공식으로 접근하는지, 이제 공식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포인트를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161번부터 보자. 1부터 5까지 5개의 숫자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을 한대요.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모든 자연수를 더해보래. 자, 일단 그냥 경우의 수만 한번 세볼게요. 세 자릿수를 만드는 방법은 5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할 건데, 우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들어가는 게 순서가 바뀌면 서로 다른 숫자잖아, 그지? 그래서 순서를 생각해서 퍼뮤테이션 3개를 뽑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퍼뮤테이션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서 60가지의 세 자리가 존재해요. 자, 그러면 시간이 넉넉하다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써가지고 더하면 되잖아, 그지? 문제될 건 없는데 우리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미리 별표 하나를 달아 놓을게요. 요게 조금은 자주 보면 신선하진 않지만 이게 경우의 수를 셀 때 좀 신선한 문제에 해당되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접근해 볼 거냐면 결국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릿수별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100의 자리를 계산해 볼게요. 10의 자리, 1의 자리 관심 없이 100의 자리 숫자들을 몽땅 더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맨 첫 번째 100의 자리에 우리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5까지니까 이렇게 해볼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놓고요. 만약에 100의 자리에 1이라는 숫자가 왔어. 그럼 얘는 100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숫자는 1이지만 100의 자리에 왔으니까 100을 얘기해요. 그런데 100의 자리에 1이 왔을 때, 즉 100으로 시작하는 숫자 세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에 이제 두 자리를 채우는 경우의 수만큼 나올 거야. 맞죠? 그럼 우리는 서로 다른 숫자를 써야 되니까 1은 이미 썼어요. 그러면 2부터 5까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게 뭐야? 4개 중에 2개 순서 선택,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몇 가지가 나오냐면 4, 3, 12가지가 나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합계를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100의 자리에 있는 1이 나왔을 때 얘네들의 합은 결국은 100이라는 녀석이 12번 나오는 거잖아. 10의 자리, 1의 자리 관심 없거든? 100의 자리만 봤을 때 1이 들어간 게 12개가 있으면 100이 12번 더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2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2가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숫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P2 12가지야. 그래서 여기서도 100의 자리에 2가 들어가면 200이잖아요. 그죠? 200이 12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어떤 패턴인지 알겠니? 지금 10의 자리, 1의 자리 관심 없어. 100의 자리만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를 보고 그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를 보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100의 자리에 5가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12가지 경우가 있을 거니까 이때는 500이 12번 더해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여기 점점점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래서 100의 자리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구나. 결국은 얘네들을 싹 다 더한 게 100의 자리에 나오는 숫자들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 곱하기 12 더하기 200 곱하기 12 더하기 쭈쭈쭈 500 곱하기 12, 이거거든. 그러면 100의 자리만 합계를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5까지 더하는 거, 들어갈 수 있는 숫자에다가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할 거고요. 그게 12번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1부터 5까지 더하는 걸 계산해보면 1, 5 더하면 6이고 2, 4 더하면 6이고 중간에 3이니까 15가 되겠죠. 짠! 그러면
15 곱하기 100, 100은 나중에 곱하고요. 15 곱하기 12 하면 180이거든. 따라서 요거는 180에 동그라미 2개 18,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패턴을 왜 봤냐면 10의 자리도 비슷하다는 얘기야. 두 번째로 가볼게요. 10의 자리. 그러면 하나, 둘, 세 자리를 마련해놓고 이제 10의 자리를 볼 건데 아까랑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만약에 10의 자리에 1이 올 때를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2에서 5까지 4개 숫자 중에 100의 자리, 1의 자리에 들어갈 2개 숫자를 선택해서 골라주면 되니까 이거 12가지, 4, P, 2, 12가지거든. 그러면 이게 5까지 또 들어갈 거니까 이거도 12가지거든. 맞죠? 그래서 합계로 바로 갈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5까지 해서 이게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1이 왔다라는 거는 10을 더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곱하기 10. 그게 12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그럼 아까 1부터 5까지 더한 것이 15였고 12 곱한 게 180이었으니까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이면 1800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1의 자리. 그러면 한 단계 더 생략해서 어떻게 되겠니? 합계를 바로 갈게요. 1부터 5까지 더하고 사실은 1의 자리이기 때문에 곱하기 1 하면 되겠죠. 생략해도 되겠고 이게 12번 나온다. 그래서 180이다 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60개가 되는 숫자들을 모조리 다 일일이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100의 자리 따로, 10의 자리 따로, 1의 자리 따로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8,000 더하기 1800 더하기 180 하면 3번에 19,98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컨셉을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내신에도 좀 종종 등장하는 녀석이니까 풀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162번. 0부터 4까지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서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밑줄 칠게요. 각 자리 숫자가 일단은 달라야 된대요. 그리고 양의 정수니까 이거는 자연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예시를 해놨는데 0 하나 쓰는 거는 양의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제일 작은 숫자 1, 그 다음 2, 그 다음 3, 그 다음 4, 그 다음은 한 자리 숫자로는 없죠. 그래서 두 자리로 넘어가면 1, 0, 1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숫자들을 쭉 만들어 가는데 보면은 3421보다 작은 거는 몇 개니?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귀찮지만 케이스를 나눠 봐야겠죠. 왜냐하면 위에 예시로 든 것처럼 한 자리 숫자도 있고 두 자리 숫자도 있고 쭉 가보면 5자리 숫자도 있거든. 따라서 3421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케이스를 나눠서 세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는 뭐 위에서 보듯이 한 자리 숫자가 있겠죠. 한 자리라고 써볼게요. 한 자리 숫자는 0이라는 걸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0 제외하고 1, 2, 3, 4 그래서 4가지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복습을 위해서 0 제외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자리 됐고요. 두 자리 숫자를 가보자. 자, 두 자리 숫자는 우리 10의 자리 여기다 바로 할게요.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채울 건데 0이라는 거는 10의 자리 못 오잖아요. 그죠? 우리 숫자 만들 때 그거 주의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0을 제외한 개수는 4가지. 그리고 0이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1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건 4가지. 그래서 여기는 곱해서 16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패턴이다. 그치? 지금 3421보다 작으니까 얘보다 자릿수가 작은 애들은 다 세주면 되죠. 그러면 세 자리까지는 별 의심 없이 가면 되겠죠. 하나, 둘, 세 자리 마련해놓고 자, 맨 앞은 0 제외하고 4가지 10의 자리는 0이 포함돼서 4가지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숫자를 써야 하기 때문에 하나씩 줄여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의 자리는 3가지 그래서 얘를 곱한다. 48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5자리는 할 필요 없죠. 어차피 우리가 비교하는 게 4자리니까. 그래서
네 자리 숫자를 할 건데 여기서는 좀 주의해야 되는 게 기준이 되는 게 3421이에요. 3421. 그러면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숫자들을 봤을 때 자, 3421 다음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일단 3421에서 1000의 자리가 3이거든. 오, 그러면 그 다음 올 수 있는 1000의 자리가 4밖에 없어. 얘보다 큰 녀석이. 그리고 3000 다음에 100의 자리 4, 10의 자리 2, 1의 자리 1? 이거 뭐야? 3000으로 시작하는 제일 끝에 있는 제일 큰 숫자야. 그쵸? 왜냐면 3000 시작해서 제일 큰 숫자 4, 그 다음 큰 숫자 2, 그 다음 큰 숫자 1을 썼으니까 거꾸로 썼으니까 이거 다음이 4로 시작하는 녀석이란 말이야. 괜찮나요? 자,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342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세는 경우의 수에 3421은 세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네 자리를 셀 때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펼쳐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먼저는 일일이 세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일이 셀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네 자리 숫자인데 1000의 자리가 1일 때, 1000의 자리가 2일 때, 그 다음에 1000의 자리가 3일 때로 세서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세보자고. 무슨 얘기냐? 4를 포함해서 다 세보는 거야. 전체. 그러면 네 자리는 이렇게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자리. 숫자 상관없이 네 자리를 세운다라고 하면 1000의 자리는 네 가지, 그 다음 네 가지, 그 다음 세 가지, 그 다음 두 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4를 포함해서 네 자리를 만든 거야, 그치? 그래서 곱할 겁니다. 여기서 연결할게요. 그래서 혹시나 복습을 위한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 개수야, 이렇게 메모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방금 봤듯이 제외를 해야 되는 녀석이 있죠? 언제? 1000의 자리가 4가 올 때. 맞죠? 그래서 이때는 1000의 자리가 4가 올 때라고 메모를 미리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할 건데 여기 1000의 자리에 4가 올 때. 이건 네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4가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4000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세 군데에는요 4를 제외한 0, 1, 2, 3 요 4개 숫자 중에 3개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뭐예요? 4, P, 3이 되겠다. 그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만큼이 4, P, 3 또는 뭐 4, 3, 2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세야 되냐면 0부터 4까지를 가지고 4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에서 1000의 자리가 4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4000 시작하는 애들이 다 제외됐어. 그 다음에 아까 주의하라고 했던 게 뭐야? 342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 녀석도 빼야겠죠. 그래서 빼기 하나. 그래서 또 여기 좀 헷갈리면 3421 제외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요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4P3이라는 게 4 곱하기 3 곱하기 2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물론 일일이 곱셈 계산해서 빼도 되는데 공통인수들이 보이니까 그 센스를 한번 발휘해 봅시다. 그럼 앞에도 4, 3, 2가 공통인수가 있어요. 그러면 4, 3, 2 이렇게 묶어내면 앞은 4, 뒤는 빼기 1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있는 거네. 되겠죠? 그러면 괄호가 3이니까 여기 3 9, 8, 72 빼기 1, 71 이렇게 되겠네요. 짠! 다 구했다. 괜찮죠? 그래서 3421보다 작은 숫자들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에 네 자리까지 다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맨 앞이 뭐였지? 4 더하기 16 더하기 48 더하기 71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론만 빨리 적고 넘어갈게요. 139다. 자, 다음 163번으로 가봅시다. 문제 해석부터 좀 꼼꼼히 할게요. A, B를 포함해서 7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A, B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5명 이렇게 해야 이제 7명이 되겠죠. 자, 버스를 타는데 밑줄 칠게요. 빈 좌석이 3개가 있대요. 빈데다가 앉히겠지.
AB가 모두 빈좌석에 앉게 되는 방법. 오케이. 그 다음에 AB가 모두 빈좌석에 앉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AB 중 한 사람만 빈좌석에 앉게 되는 경우. 이거를 구해서 더하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의 맨 끝에 괄호안을 꼭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빈 좌석에는 반드시 앉게 되는데 빈 좌석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세 자리를 무조건 다 채우긴 해야 되는데 서로 구별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리 앉히기를 하면 보통 뭐 이렇게 세 자리가 있다 그러면 제일 왼쪽, 가운데, 제일 오른쪽 이렇게 위치가 다르잖아, 그지? 이때는 순서를 생각해서 계속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런데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순서가 없는 거지. 앉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러면 결론은 이 문제는 세 자리에 누구를 앉힐 거냐 요것만 고려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A, B 모두 빈좌석에 앉게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해봅시다. 그거를 L이라고 하래요. 자, 상황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그냥 자리는 이렇게 그냥 그려 놓겠습니다. 세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A, B는 들어간대요. A, B 모두 빈좌석에 앉게 되는 수를 L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A, B가 뭐 어디 앉는다라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 아까 마지막 줄 때문에. 그러면 A, B가 두 자리를 차지할 거니까 자리 하나 남았겠죠. 그죠? 여기에 누구가 들어갈 거냐? 누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 B는 자리를 이미 차지했으니까 경우의 수는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남은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그럼 누구한테서 뽑으면 돼요? 5명 중에 한 명을 뽑으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는 A, B는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었고 5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니까 OP1이라고 해도 되고요. 사실은 OC1 뽑는 것만 한다 그러면 컨비네이션으로 뽑아도 되고요. 그래서 5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A, B 모두 빈좌석에 앉지 못하는 경우래요. 그걸 M이라고 한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세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A랑 B랑은 여기 앉지 못해. 그런데 괄호 시작할 때 빈좌석은 반드시 앉으라고 했거든, 그지? 3명이 앉아야 돼요. 그러면 위에 1번에서 했듯이 지금 여기에 여기에 누가 앉을지를 선택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는다가 되겠지. 따라서 나머지 5명 중에 순서 생각하지 않고 3명 뽑는다. 이렇게 되겠죠. OC3은 OC 10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는 A, B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빈좌석에 앉는 경우래. 그러면 나눠서 생각해보면 되겠죠. A가 앉고 B가 못 앉고, 두 번째는 A가 못 앉고 B가 앉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좌석을 안 그려도 세 좌석을 채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A가 한 자리를 채울 거야. B는 안 돼. 그지? 그럼 B는 배제를 하고 A는 앉았으니까 남은 5명 중에 지금 A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자리만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5명 중에 2명 뽑는다. 10가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도 똑같겠죠. A는 배제를 하고 B가 한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역시 5명 중에 남은 두 자리 뽑아주면 되겠다. 10가지. 따라서 3번이 우리 지금 N이라고 했으니까 N은 20가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L 더하기 M 더하기 N은 L은 5 더하기 M은 10 더하기 20. 그래서 35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풀이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64번으로 가볼게요. 6개 학교에서 한 팀씩 참가한 동아리 발표 대회가 있다. 그냥 6개 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팀과 B팀 동아리 사이에 다른 학교 동아리 한 팀 또는 두 팀이, 자, 사이에 이렇게 할게요. A와 B 사이에 한 팀 또는 두 팀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뭐 매번 하듯이 케이스를 나누자. 첫 번째, A와 B 사이에 한 팀.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A와 B 사이에 이렇게 한 팀.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묶여서 다니면 한 팀이 꼭 껴서 다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총 6팀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팀이 들어갈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럼 3팀 남았죠. 3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6팀이 되겠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는 A, B 사이에 넣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한 팀을 끼워 넣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3팀을 적어놨지만 들어갈 6가지 뽑아야 되니까 우리 총 A, B를 제외한 총 4팀 중에 누군가 어떤 한 팀이 들어가야겠어요. 괜찮죠? 4팀 중에 한 팀 넣었어. 그리고 남은 게 오른쪽에 파란색 땡땡땡 3개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자, A, B 사이라고 했지 A, B가 제일 먼저 B가 제일 나중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 A와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자리를 바꿔도 중간에 껴있는 팀은 한 팀인 거니까. 그래서 A, B 순서 바꾸는 방법, 줄 세우기, 2팩토리얼 또는 A, B, B, A 2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이제 남은 거는 A 그리고 사이에 한 팀 그리고 B 이렇게 이제 묶여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문제 보면은 순서를 정하라고 했으니까 또 나열을 해야겠죠. 나머지 동그라미 3개랑 해서 총 4덩어리의 줄 세우기가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마지막은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놈 줄 세우기가 마무리가 되겠죠. 따라서 결론 시작합니다. A, B 사이에 들어갈 한 팀 골라주기 4시 1. A, B 순서 바꾸는 거 2팩토리얼. 그러면 A와 B 사이에 한 팀 껴가지고 이거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3팀과 순서 줄 세우기 4덩어리 줄 세우기 4팩토리얼 되겠죠. 8 곱하기 24 그래서 192 이렇게 되겠습니다. A, B 사이에 한 팀 껴넣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한 팀 또는 2팀이라고 했으니까 A와 B 사이에 2팀 끼워 넣어 봅시다. 그렇다면 남은 팀은 이제 2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한 덩어리로 돌아다닐 거야. 바로 가볼게요. 방금 했던 거니까. 자, A, B 사이에 2팀을 골라서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A, B를 제외하면 4팀이 있으니까 4팀 중에 2팀을 골라서 왼쪽에 오른쪽에 순서를 맞춰서 넣을 거예요. 순서 생각해서 넣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A와 B의 위치 바꾸는 방법 2팩토리얼. 그리고 A, B 한 묶음으로 해서 남은 2팀까지 해서 3묶음 3명이 줄 서는 거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팩토리얼 6 144. 그래서 더하면 5번에 336까지 되겠습니다. 넘어가자. 자, 165번 볼게요. 요거 한 문제만 하고 잠 좀 깨자. 자, 서로 다른 4종류의 인형이 각각 2개씩 있답니다. 맨 밑에 보면 맨 밑에부터 해석하고 올게요. 단 같은 종류 인형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일 왼쪽에 있는 강아지 인형이라고 했을 때 강아지 인형을 뽑아요 라고 할 때 요거를 뽑는 경우와 이거를 뽑는 경우가 같은 거야. 알겠죠? 같은 경우야.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뭘 원하는지 봅시다. 8개 인형 중에서 5개를 선택을 한대요. 5개. 그러면 퍼뜩 드는 생각이 어떤 종류를 내가 골라줄까를 생각해보는 건데 종류가 4가지밖에 없거든? 다시 말하면 한 종류씩 인형 하나씩만 뽑아도 4개밖에 못 뽑아. 그러면 어쨌든 하나는 중복되게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래서 종류를 위에다가 써놓을게요. 이렇게 여기가 A 종류, 여기를 B 종류, C 종류, D 종류 인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같은 종류 인형은 결국 두 개는 최소한 한 종류는 뽑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가볼게요. 5개를 뽑는데 2개는 한 종류로 뽑고 나머지는 다 다른 종류로 이렇게 뽑아주면 5개를 뽑는 거죠. 괜찮아요? 다른 의미로는 A, B, C, D 일단 하나씩 다 뽑아. A, B, C, D 하나씩 뽑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 그리고 나서 5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를 어떤 종류로 뽑을까?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괜찮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또는 자, 쌤이 2111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2개, 1개, 1개, 1개 뽑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종류는 지금 4가지 종류를 다 쓰게 되는 거거든. 맞지? 이렇게 되면 내가 A, B, C, D 4종류 중에 2개짜리를 뽑을 종류를 하나만 딱 선택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A를 2마리 뽑을래 라고 하면 나머지 B, C, D는 한 마리씩 뽑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보면 아, 얘는 4가지 종류 중에 하나만 뽑는 경우가 곧 둘, 하나, 하나 이렇게 뽑는 거야. 그래서 4가지밖에 없더라. 괜찮죠? 그래서 여기 의미를 달아주면 2개 뽑을 종류 1가지 선택 뭐 이렇게 되겠죠. 종류라 함은 A, B, C, D 위에 적어놓은 요거 중에 1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종류를 뽑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5개를 뽑는 방법. 그러면 방금 2개를 뽑을 종류를 하나만 선택했을 때 2111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종류를 늘려보자고. 그러면 2개, 2개, 하나 이렇게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생각을 해보면 자, 2개를 뽑을 종류를 몇 개나 선택해야 돼? 2개나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A, B, C, D 4종류 중에 2종류를 선택을 해. 이거는 다 2개씩 뽑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의미를 달아둘게. A, B, C, D 중에 2개 종류를 뽑은 거예요. 뽑기만 하면 그 종류는 2마리를 뽑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지금 둘둘 뽑았으니까 4개를 뽑은 상태입니다. 맞죠? 그럼 2종류는 이미 소진이 됐어. 몇 개 남았죠? 2종류 남았죠. 예를 들어 A, B, C, D에서 내가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을 A, B를 골랐어요. 그러면 A의 2개, B의 2개는 다 뽑은 거야. 남은 게 C, D 종류거든. 그러면 그것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종류만 선택해주면 돼. 맞지? 내가 C를 선택하면 C에서 하나 가져오는 거고 D를 선택하면 D에서 하나 가져오는 거야. 따라서 나머지 2종류 중에 하나 종류를 선택을 해주면 거기서 인형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남은 2개 종류 중에 1개 선택하면 인형 하나 뽑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종류의 인형은 구분하지 않는다 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저기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4개 종류를 했는데 위에 층, 아래 층을 구분을 해버리면 뽑을 때도 위에서 뽑을지 밑에서 뽑을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지금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는 6, 2, 1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끝. 더 있나요? 2개 뽑을 종류를 3종류를 뽑으면 6개가 돼버리잖아. 그치? 더 이상은 없다. 따라서 1번, 2번 경우의 수 합치면 16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